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마틴 루터킹 데이 할러데이인 오늘 마틴 루터킹 가족은 투표 권리 법안을 지지하는 행진을 주도합니다. 미국에서는 소수인종에 대한 경제평등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재무장관의 연설에 바이든 대통령도 동의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마일드하다고 경계를 푸는 미국인들이 늘어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고 특히 치유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프랑스 의회는 백신 패스를 승인했고 스포츠 선수들은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해온 노박 조코비치는 호주에서 추방됐고 그의 테니스 기록 세우기 이력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테러라고 부른 텍사스주 유대 사원에서 발생한 인질극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용의자를 빼면 없습니다. 수사당국에 의해 숨진 용의자는 영국 시민이었고 영국 수사당국은 2명의 10대 청소년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했습니다. 북한은 또 미사일을 발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일본 총리와 회담합니다. 미국 성인의 3분의 1이 복용하는 피쉬오일, 오메가3 오일 브랜드 10개 가운데 1개 이상이 브랜드 산화도가 관계기관의 경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킹 주니어 할러데이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살아계셨다면은 93세 돌아가실 당시에 1968년도에 38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5년 전인 1963년도에 I have a dream 그 유명한 연설을 워싱턴에서 했고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196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틴 루터 주니어 그 할러데이 탄신이 일인데 이것이 이제 연방 할러데이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 거부와 노력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도 이제 소수인종의 여러 가지 그 권한 자체를 강화시키는데 얼만큼의 세월이 흐른가 뭐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오늘 그 요란다 라니 킹이라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손녀가 주도를 해서 워싱턴에서 지금 쭉 그 행진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를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우리 할아버지를 우상화하는 대신에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 물론 뭐 평등의 기본을 둬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특히 오늘 마틴 루터킹 주니어 할러데이를 맞아서 그 손녀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앞장서고 있는 것은 투표 그 권리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지난주에 아주 그 이슈가 많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넷 옐런 재무장관도 오늘 내셔널 액션 네트워크 R 샤프튼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목사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기구죠. 여기서 이제 아침에 워싱턴에서 월요일이긴 하지만 할러데이이기 때문에 그 아침 그 조찬을 먹으면서 연설을 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연설을 자넷 옐런 그 재무장관이 강조를 하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킹은 알았다. 본인이 말하는 것 이상을 어떤 그 내용이냐면은 그 보통 말로써 그 경제평등이 없었다. 그 당시에요. 60년대 본인이 그 숨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감각으로 그 킹은 자신이 그 싸워왔었던 경제평등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고 있었으며 그런데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목사가 얘기를 해왔던 주장을 했었던 그런 그 정말 테네시의 상하수도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러 갔다가 결국은 이제 암살을 당했는데 그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남북전쟁 이후 또 그 마틴 루터 킹 그 주니어의 전후 그가 살았던 전후를 중심으로 짐 크로우 법안 지금까지 미국 경제는 본인은 이제 경제 전문가니까요. 단 한 번도 never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흑인 또는 or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수 인종에게 미국 경제 시스템은 한 번도 평등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부가 본인이 재무장관으로 있는 이것도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 오늘 같은 마틴 루터 킹 그 주니어 데이를 맞아서는 인종 간의 부의 그 평등 같은 것을 위해서 국가가 당연히 해야지 되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지난번에 시행이 돼서 지금도 집행되고 있는 아메리카 그 미국 그 경기 구제안이요. 그 레스큐 플랜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캐시로도 지원을 받으셨고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그 요란다 킹이라는 손녀가 얘기를 했고 재무장관이 말을 하고 이 조 바이든 대통령도 두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칭송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 미국이 그가 주장을 했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하자. 일자리도 그렇고 경제적인 평등, 투표할 권리 이 모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도 역시 그 많은 분들이 또 부분적으로 할러데이이기 때문에 소매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인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일을 하시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는 아마 이 오미크론 변이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만나고 하셔야지 될 겁니다. 먼저 다른 나라 얘기부터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의회에서 215대 찬성 반대 58로 백신 패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어딜 들어가려면 백신을 반드시 보여줘야지 되는 것. 만약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은 로스앤젤레스는 그 시정부 차원에서 식당 같은 곳에서 안에서 식사를 하시려면은 백신 접종 카드를 보여줘야지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로스앤젤레스를 벗어나면 오렌지 카운티 어디엔가를 가면 예를 들어서 뭐 헌팅턴 비치 인근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은 훨씬 로스앤젤레스 그 미드타운 코리아타운이 있는 곳보다는 느슨하고 그게 또 중부 남부 또 레드 스테이트를 가면은 거의 집행되지 않죠. 그러다가 동쪽으로 가서 뉴욕 뭐 이런 버몬트 이런 곳에 가면은 또 많이 그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고 백신 접종도 받고 백신 접종 카드를 실내에 들어가려면 의무화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일요일에 찬성 215대 반대 58로 전국적으로 식당에 들어가시려면 백신을 맞았다는 그 카드, 백신 패스를 보여주셔야지 됩니다. 영화관, 장거리 열차, 그곳은 워낙 열차가 많으니까요. 공공장소 모든 곳에서 저는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지 된다는 법안이 이렇게 찬성 대 반대가 반대가 4분의 1도 안 되네요. 통과가 됐기 때문에 며칠 안에 집행이 되는데 프랑스에서도 나에게 자유를 달라 하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이것은 의무화라기보다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조금 상당히 불편해지는 그런 그 법이잖아요. 그래서 시위를 막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정치인들은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국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고, 물론 미국과 프랑스의 인구 차이는 많이 나지만 공화당이 절대로 통과시켜 줄 일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방정부,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한 약 8천만 명, 1억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에게 이걸 좀 적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고소에 고소가 이어지고 하다가 연방대법원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다만 헬스케어 분야에서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헬스케어 클리닉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프랑스와 미국이 이렇게 다릅니다. 사실은 그 자유에 있어서는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사람들이 훨씬 더 좀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까요? 갈망이라기보다는 보장 같은 것이 더 넓은 편인데도, 넓고 깊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도 이번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미국을 백신 접종에 있어서는 훨씬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임마누엘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그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달 초에 뭐 한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 그 받지 않은 사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떨어뜨렸으면 좋겠다라든가 좀 거리를 둔다든가 격리를 한다든가, 그것보다는 좀 그 슬랭으로요. 사람들이 그 흔히 쓰는 무슨 유행어 비슷하게 해서 그 사람들 좀 고통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peace off 뭐 peace them off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peace day off라고 해서 프랑스의 체육 장관이 외국인 선수들을 포함을 해서 모든 선수들은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된다고, 이 같은 그 정치권에서의 결정이 나온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바로 호주에서 추방당한 노박 조코비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호주 오픈이 이제 시작이 돼서 조코비치는 참여하지 못하게 됐고, 왜냐하면 이민 장관이 그의 비자를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프렌치 오픈이 5월 달에 있죠. 영국이 윈블던도 있지만 프렌치는 이렇게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노박 조코비치가 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한. 그리고 영국의 윈블턴은 그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미국이 뭐 8월, 9월 노동절을 전후로 해서 미국의 US 오픈도 있죠. 그때도 또 이 노박 조코비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노박 조코비치의 호주에서의 일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말에 한번 예외로 받았던 것을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국경 뭐 이민국 같은 곳에서 이건 아니다 해서 무효시켰고, 조코비치가 법원에 어필을 해서 법원에서는 that's okay 했는데 이민 장관이 서류도 작성할 때 거짓말로 작성을 했고, 나 지난 2주일 동안 어디 방문한 적 없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방문을 했었을 때 본인은 이미 양성 상태였는데 12월 16일에 양성이었는데 17일에 뭐 벨라루스에 가서 어린아이들과 마스크 안 쓰고 뭐 사진도 찍고 또 무슨 벨라루스에 있는 프렌치 그 신문의 기자 2명과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는 입국 그 서류 심사에는 나 2주일 동안 어디 간 적 없어. 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지금 글랜슬램 21번째를 바라보고 있었고 호주 오픈만도 10번인데 이런 그 다이하드 팬조차도 호주가 굉장히 그 감염률이 최근에 높아지면서 호주는 16살 이상인 사람들의 백신 접종률이 90%는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위험해지니까 국민 정서가 이거 왜 노박 조코비치만 예외를 두지? 그리고 더군다나 너무나 잘 알려진 푸자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전에 또 호주 정부에서 그런 그 유명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못 가게 할 때 가족 무슨 뭐 양로 병원 비슷한 데 있는데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든지 그런 스캔들이 있는 데다가 5월 달에는 또 선거가 있고 하니까 더 까다롭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호주 그 연방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 건 이겁니다. 이민 장관이 조코비치의 이민 비자를 취소를 할 권한이 있다.
호주 이민장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God-like power가 있습니다. 비자를 취소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방돼서 다시 이제 두바이로 갔고요. 랭킹 1위라도 세계 랭킹 1위라도 룰을 어기면 그에 따른 그 조치를 받아야지 된다. 호주에 입국하려면 호주의 국경 룰을 지켜라. 이게 이제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가 한 얘기입니다. 이 조코비치 같은 경우는 대단히 실망했지만 그러나 이제 호주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34살의 이 노박 조코비치는 정말로 이번 호주 오픈은 테니스 자체로 뭐 라파엘 나달 같은 사람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에게 특히 이건 스포츠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그렇게 기억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프랑스는 못 가게 됩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 받지 않으면 영국은 뭐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예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서류 같은 것을 더 추가 보충해서 제출을 하고 미국의 테니스 협회라든가 주관처에서도 이 사람은 어디 한번 등장하면 본인도 엄청난 돈을 벌지만 물론 상금도 벌고 그리고 인지도 높이고 여러 가지 그 뭔가 브랜드를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주최 측도 돈이 왔다 갔다 거대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의료상으로도 그게 합당하다면 조코비치가 미국에서 윈블던 다음에 이 테니스 빅 매치로서는 미국 것이 US 오픈이 가장 나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외 조치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그 테니스를 치는 그 뉴욕의 스테디움이 실외지만 만약에 그때 8월, 9월 이때 비가 내린다면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것은 어떠한 예외 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뉴욕 시리에서는 실내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또 백신 접종 이런 것을 보여야지 되니까 그런 그 이벤트에 그렇기 때문에 노박 그 조코비치의 이런 그 미래는 테니스 미래 사람들은 그 체육 역사를 쓰는 이런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본인이 이제 평소에 백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인적인 그 생각과 세계의 테니스의 역사가 이렇게 맞물려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꾸 느슨해진다는 것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북한이 그러니까 1월 5일 이후에 지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세 번째는 두 번, 네 번째도 지금 두 번 했나요? 아무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번을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가운데 한 번도 미국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그 장거리 미사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내용 자꾸 그 보도를 해드렸었기 때문에요. 똑같죠. 첫 번째부터 올 들어서 네 번째까지 그 미사일을 발사할 때까지 계속 미국에 그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 왜 경제 제재를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1월 21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하거든요. 당연히 뭐 백악관에서 만나서 하는 회담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후미오 그 총리와 기시카 후미오 총리와 가상이 아니라 화상 지난번에 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했었던 그런 것처럼 또 기후변화 때 뭐 세계 뭐 100개국이 넘는 나라와 했었던 그런 것처럼 지금 가상 이 회담을 하게 되는데
백악관에서 얘기할 때는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백악관의 대변인이 미국과 일본의 아주 그 깊은 관계를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하고, 그리고 평화와 안보, 또 인도 태평양 그쪽 그 지역들과 세계의 안정,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 총리와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고요.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후 변화, 중요한 게 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같이 연합해 있는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미국 지금 백악관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유럽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또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조금이라도 그쪽에 군사적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어떡하는가, 이거 계속 회담하고 있고요. 잘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는 이제는 지금쯤이면 중국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고 싶어 하는 거죠. 중국 하면 항상 일본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 등등으로 미국에는 강한 동맹국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지난번에도 세 번째도 뭐 일본을 향해서, 일본 그 경제 수요 이쪽을 향해서 그 발사를 했고 하는데, 일본 총리가 미국 그 대통령과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겁니다. 국가 안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일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 회담에서는 사실은 그 코리안 아메리칸, 또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지켜봐야 될 부분은 바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겠는가. 그런데 뭐 특별히 변화는 없을 겁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미국보다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더 강하게 미국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유연하게 해주길 바라는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도 미국보다 훨씬 유연하게 해주길 바라는 것이고, maybe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나라가 그 정권에 따라서 다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고 앞으로도 한동안 시진핑일 것 같으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뭐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좀 더 보드랍게 해서 지금이라도 무슨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이렇게 피워야지 된다는 것을 놓고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정치계이니까. 그래서 일본은 강하게, 미국은 뭐 그냥 그렇게,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약하게, 한국은 아주 약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한 2월까지만 하더라도, 처음에 해가 바뀌어서 1월이 지나가고 정신없이 오늘 며칠입니까? 1월 17일이에요. 정신없이 1월 17일까지 왔는데, 2월 달이 지나가고 나면 3월 달부터는 11월 달에 있을 그럴 그 정치 뉴스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많잖아요. 뭐 연방 상원의원도 그렇고 하원 의원도 그렇고 로컬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주정부 선거, 로컬 선거 하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그 3월부터는 예비 선거를 치르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정치 뉴스가 상당히 많아질 테고, 이 정치 뉴스에서 항상 결론으로 가면은 숫자 싸움입니다. 어느 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 많아서 기본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숫자만 볼 수밖에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더 많이 지지하는가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저렇게 현재 민주당이 얼만큼이다, 공화당이 얼만큼이다, 변화의 폭이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얼만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런 때는 가장 평이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는 것이 가장 그 정치성이 배제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지난해에, 지금은 이제 2022년이니까요. 민주당이거나 민주당 쪽에 기운 사람 4분기 마지막에 42%였고, 자신을 공화당이거나 공화당 쪽으로 기운 무당파라고 답한 사람은 47%였습니다. 합치면은 공화당 쪽으로 기운 사람과 공화당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갤럽의 여론조사는 그렇습니다. 이게 1월 달에는 어땠냐면 1월 달에는 오히려 민주당이거나 민주당에 속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49%였어요. 그리고 공화당이거나 공화당에 속했다는 사람이 40%였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이건 비례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코비드 19도 이제 막 백신이 개발돼서 일반 사람들이 나도 이제 맞을 수 있어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본인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줄어들어서 민주당이 당만으로 또 따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만으로 보면은 내가 민주당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1월 달에는 30%였는데 12월 달에는 28%로 2% 줄어들었습니다. 공화당인데 한 사람은 1월 달에는 선거 끝나고 막 그 뭐 거짓 주장 나오고 하니까 약간 또 양식이 있는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네요. 편파네요. 공화당 가운데서 일부는 뭔가 공화당에게 불편한 감정을 갖고 그 25%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거짓 주장이라든가 많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율 같은 것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특정 유권자에게는 그래서 12월 달이 되니까 3%가 늘어나서 28% 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똑같아졌습니다. 똑같아졌고 그리고 이제 무당파로 기운 그런 민주당 쪽으로 기운 무당파는 1월 달에는 19%였는데 12월 달이 되니까 14%로 줄어들었고 공화당 쪽으로 기울었던 무당파는 지난해 초에는 15%였는데 연말이 되니까 19%로 4%가 늘어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연말이 되니까 공화당이나 공화당 쪽으로 기운 사람이 민주당이나 민주당으로 기운 사람보다 7%가 많다는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지금 미국은 기본적으로 또 떨어뜨려서 보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 기운 사람, 공화당으로 기운 사람도 12월 달에 그렇다는 것이지 또 12월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11월 달까지 가면 또 한참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무당파가 제일 많아서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저 29%, 공화당입니다. 저 27%딱 떼놓고 보면 무당파가 42%로 가장 많습니다. 갤럽이 전화조사를 했는데 한 12,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이제 무뎌지시죠?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 그리고 텍사스에서 발생했었던 그 텍사스 유대교 사원에서 일어난 그런 그 인질극이 라이브로 요즘 중계가 되니까 그것은 어떤 케이스에는 라이브로 중계가 될 때 뭔가 유명해지고 싶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그 목적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는 용의자들이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경우도 있고 길거리 가다가 작은 것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 유대교 사원 교회에서 그 유대교 그 사원에서 다른 이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라고 하거나 하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그 과정이 몇 시간 동안은 인질극 벌어지는 상황에서 생중계가 됐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다친 사람은 없는데요. 잠시 뒤에 그 내용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밤에 토요일 아침 예배죠. 아침 예배부터 시작해서 인질극이 밤에 끝났으니까 한 뭐 11시간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12시간이라고 하는 텍사스에서 보도하는 매체도 그렇게 시간이 조금 다르던데 어쨌든 10시간 이상이나 인질극이 벌어졌는데 인질은 숨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누가 총을 쐈다는 것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인질이 숨진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용의자는 숨졌습니다. 인질들이 다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무장한 그런 그 법집행관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숨졌는데 베트 이스라엘 그 세나고그라고 달라스에 있는 유대교 사원입니다. 그곳이 그 지역 자체가 한
뭐 2만 6천 명 정도 주민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처음에 인질극이 벌어질 때 다 중계가 됐죠. 그렇지만 이때 교회의 중계는 뭐 그 사건 뭐 사람들 보여주고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이제 그 랍비가 강의하는 그런 부분만 보여주니까 소리는 대신에 들렸죠. 그래서 인질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막 과격해지고 위협적으로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 랍비가 나왔고 그 뒤에도 4명이 무사히 나왔는데 밤 9시경에 아침에 시작이 됐는데 밤 9시경에 도망쳤고 그리고는 뭐 누군가 총 든 사람이 쫓아오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그 뒤를 바로 무장 경관들이 들어가서 용의자를 사살을 했다는 겁니다. 우선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대교 사원은 여기가 얼마나 경비가 삼엄한가 이 무슨 카메라 같은 거 철저하게 돼 있고 담도 그렇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 그리고 평소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세계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해야 될 것들 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경비 전문가들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무사하게 이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용의자는 누구냐? 용의자는 44살의 영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라스트 네임을 보면은요. 용의자 라스트 네임이 브리튼 말릭 파살 에크람입니다. 현장에서 숨졌는데 이 사람은 그 영국의 그 블랙번이라는 곳의 주민인데 그 우리가 그 라이브 스트리밍 그 테이프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파키스탄의 신경과학자 아피아 시디키 여자 신경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을 석방해라라는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 파키스탄의 그 신경과학자는 알카이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 지금 86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거든요. 그게 바로 텍사스 포트워스 그쪽에 있는 감옥에서 수감 중이고 그 전에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휴스턴의 학생이기도 했고 나중에 또 보스턴 MIT로 가서 공부도 했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용의자가 그 테이프에 나온 것을 보면은 나의 시스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슬림 그룹은 뭐 시스터다 하는 것이 우리 뭐 my brother and sister 이렇게 부를 때도 brother and sister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용의자는 남성이고 지금 수감받고 있는 그 파키스탄계 그 신경학자는 여성이고 해서 그런 친족 간의 그 시스터는 아니라는 것은 그 밝혀졌고요. 그럼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어떻게 무기를 그 가지고 미국으로 왔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거대한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브라더가 용의자의 브라더가 페이스북에 쓴 것을 보면은 자신의 용의자인 브라더가 정신건강 그 내 브라더 용의자 숨진 용의자를 설득할 인질극을 멈추라고 설득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이번 사건과 연관돼서 체포가 됐는데 사건은 당연히 미국의 텍사스에서 있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고 하는데 왜 이 10대 청소년 2명이 체포됐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하게 지금 테러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서는 2018년도에도 이렇게 그 유대교 사원이요. Tree of Life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당시에 Tree of Life 그 시나고그 피츠버그에 있는 이곳에서 11명이 숨졌었고 당시에는 2019년도에도 그 Chabad of 그 파웨이 시나고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여기도 이제 1명이 살해되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유대교 사원이 있는 곳 그 주변에 그 도사리고 있는 위험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유대계와 팔레스타인계의 갈등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물론 지금 수사에서 조사를 해봐야지 아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용의자 자체는 팔레스타인계의 그 신경과학자를 석방해라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이 세상에 지금 너무 많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들이 도처에 아주 그 도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 핸들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나 핸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코비드 19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은 뭐 오미크론은 마일드하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여전히 위험하고 중요한 것은 코비드 19에 걸리고 회복된 사람 가운데서 10%에서 30% 정도는 후유증이 있는데 그 후유증이 오랜 기간 몇 년이 갈 수도 있고 숨쉬기도 힘들고 현기증이 일어나고 또 뭐 인식 능력에 기억력이 없어진다던가 심장 박동이 막 뛰게 되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 3주일 지났는데도 증상 같은 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병원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39살의 뉴욕의 그 사서예요. 이분은 지난 2년 동안 정말 조심했는데 12월 달에 본인, 와이프, 11개월 된 아들이 모두 코비드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격리했고 아들의 뭐 1살 생일 같은 것은 다 취소했는데 일단 부스터샷까지 맞았고요. 회복됐으니까 이제 나는 면역성이 굉장히 강하겠지 하면서 너무 오래 막 조심하고 무서워하다가 막상 딱 그런 일을 닥치고 그럼 나는 걸렸는데 조금 아프긴 했지만 뭐 회복됐어요. 이러면 뭐 면역성도 있으니까 하면서 이제 브라더에게 다른 주에 있는 뉴올리언스에 있는 브라더도 방문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한 유니버시티 오브 얼바인의 그 병리학자이신 캐런 에드워즈 박사가 잠재적인 그 감염자 이분이 지금은 뭐 괜찮아서 회복됐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뭐 여러 형태로 조금씩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그 남아 있는 기운이 다른 사람을 감염 더 잘 퍼뜨린다고 하잖아요. 돌연변이 같은 것도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 해서 모두에게 이게 약하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7살의 이만 리마위라는 한 여성입니다. 이분은 이제 피부병도 있고요. 그리고 의족도 하셨어요. 날마다 걱정한다는 거죠. 또 주변에 3명의 친구가 코비드로 숨졌는데 그 가운데는 아주 건강했고 본인처럼 어디가 아프고 하지도 않았던 친구도 있었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코비드로 숨진다면 나는 하면서 상당히 조심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뭐 어쩌겠어? 코비드랑 같이 살아야지 이런 얘기는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뭔가를 좀 느슨하게 하는 것이 뭐 방심하면 위험하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말씀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에는 1월 초이고 또 한국 분들이 워낙에 오메가3 그 오일 피쉬를 많이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좀 잠시 뒤에 전해드릴 것은 무슨 생명에 위험하다 이런 뜻에서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효력은 약해질 수 있겠죠. 변질된다는 거니까 오일이. 그런데 모든 건강 보조제를 드실 때 좋은 것, 성분 분석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 파워 같은 것들도 충분히 신경을 쓰시면서 드시라 하는 코스코에서 파니까 괜찮겠지. 노웨이입니다. 잠시 뒤에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연초라서 이런 뉴스를 또 오늘 마침 휴일이기 때문에 다른 빡빡한 뉴스들보다는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전해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 피쉬 오일에 관한 것은 오늘 가디언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않습니다. 미국 성인은 3분의 1이 무조건 생선도 집에서 잘 안 먹는데 먹어야지 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건강 보조제인 거죠. 그게 이제 심장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뇌의 기능, 신진대사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그 변질이 그 내용물 자체의 맛이라든가 냄새가 약간 그 변질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먹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는 아직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건 없다고 하거든요. 이 오일 피쉬에 대해서 식품의약국이 건강보조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아주 그 빡빡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 업계 자체에서 한 170군데 회사들이 가입해 있는 가장 큰 그 조직인가 봐요. 그런 조직, 세계적인 글로벌 오거니제이션 이렇게 나가는요. for EPA and DHA 그 오메가3 이런 형태에서 권고 레벨은 이 오메가3에서 뭔가를 이렇게 권고하는 레벨이 냄새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6을 평균 기준으로 한답니다. 이 26보다 높으면 그 변질 상태가 많이 됐다는 거거든요. 산화. 이때의 변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산화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불완전하다 하기보다는 퀄리티가, 효력이 조금 떨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산화도가 높으면 26 이상이면은 콜레스테롤에는 해로운 영향을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볼 때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10개 브랜드 가운데서 1개는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오메가3가 한 60개 브랜드 정도가 세계에서 통용이 된다고 하는데, 거의 반은 최대 제한 26, 그냥 26보다 조금 낮거나, 그리고 10개 브랜드 가운데 1개는 그게 이제 훨씬 높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께서 더 조심을 하셔야지 된다는 건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랩도어라는 곳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비타민과 보조제를 쭉 조사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성분의 순수도, 뭐 몇 % 들어갔다고 하고 들어갔는가, 또 레이블의 정확도, 그걸 제대로 설명을 했는가, 영양적인 가치, 3가지의 중심을 두고 이 오일피쉬 오메가3도 해봤더니, 월마트나 아마존에서 파는 칼슨 랩이라는 곳에서 만든 노르웨이안 카드 리버 오일도 26이 돼야지 변질도가 없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표준이 281.8. 그리고 퓨리탄스 프라이드라는 소프트 젤 피쉬 오일이라는 것은 371.1. 그리고 또 뭐 오션 블루라는 것도 73.9. 그나마 낮은 것 26이 표준이라고 하는데, 잘 알려진 브랜드 가운데서 낮은 것이 Nature's Answer라는 것이 34.4. 뭐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뭐 이것보다 이제 더 괜찮은 것들, 전체적으로 평균은 24.2. 26이라는 것을 냄새나 색깔의 변화에 대해서 26을 표준으로 했는데, 이거보다 낮으면 좋은 거잖아요. 평균은 겨우 그거보다 조금 낮은 24.2 정도로 했다는 거죠. 그 렌시디티라고 하죠. 이 산화되고 뭔가 이렇게 되는 것을 화학적인, 왜냐하면 그 생선 이런 것이 냄새가 나니까 화학적인 뭔가를 넣어서 그 냄새를 마스크 씌운다고 하죠. 그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는 냄새나 이런 그 맛의 변질이 먹을 때 뭐 물로 넘기긴 하지만 권고량의 11배나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비타민 먹으면 확 냄새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냄새가 산화의 척도를 재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떤 피쉬 오일은 다른 피쉬 오일보다 냄새가 더 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페루에서 많이 만들어져서요. 그 엔초비 같은 것으로 해서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에서 또 뭐 그 오일을 추출을 해내서 유럽이나 뭐 미국으로 오고 하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되고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먹을 바에는, 아니 그리고 누군가가 오일피쉬를 그 피쉬 오일을 드셔야지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알고 드셔야지 된다 하는 거고요. 오늘의 미국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장지아 외과 수라원 순두부 코지다운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고요. 10시에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 1월도 이제 중순이 지났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제는 건강도 생각하시고 한번 정리 같은 것도 필요하신 날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